경상도를 거쳐 막바로 수도 한양으로 입성했던 1차 침략대와는 달리 수군을 포함한 우군, 좌군 전 병력이 전라도 쪽으로 진격한다. 수군은 남원성 전투 이후 내려가고 육군 병력은 모두 전주에 집결한다. 재침의 침공 루트를 포함한 모든 전략은 풍신수길의 직접 명령에 따른 것이다. 풍신수길은 재침의 최우선 목표를 전라도 장악에 뒀다. 풍신수길은 1차 침략의 패인을 바로 전라도를 공략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1592년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사실상 거의 팔도 모두를 다 점령할 정도로까지 맹위를 떨쳤는데 결국은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이유가 이 곡창지대이자 군량 공급지인 전라도를 끝내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수군의 역할이 제일 컸고 그 수군의 역할 때문에 전라도 지역으로의 수륙 병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라도 지역의 그 군량미나 이런 것들이 그 서해를 통해 가지고 조선 각 군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그 재침에서는 전라도를 장악하는 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요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풍신수길의 계획에 따라 침략군은 전라도를 철저하게 유린한다. 가는 곳마다 무자비한 사륙을 자행한다. 일본 측 종군 의승이었던 경념의 일기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이 무렵 1차 침략대와는 달리 외장들은 조선인의 귀 대신 더욱 참혹하게 코를 베기 시작한다. 외장의 전공을 나타내는 코 영수증. 전북 김제 지역 한 군데에서만 3,100여 개. 당시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보내진 수만 개의 코가 당시의 참상을 말해준다. 전주를 점령한 왜군은 우군만이 북상하고 모든 병력이 다시 남하를 시작한다. 전라도 침공이라는 그들의 재침 목표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난중잡록에 기록된 외장들의 전주 작전회의 내용이다. 그것은 바로 보급로의 확보였다. 결국은 그 1차 전쟁 때의 패인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즉 그 악몽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은 해상로, 수로를 확보해야 되겠고, 따라서 또 그 보급로를 확보해야 되겠고. 보급로 확보의 관건은 결국 서해안으로 가는 길목을 트는 일이었다. 전주 점령 한 달 뒤 서해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대접전이 벌어진다. 명량해전이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함대와 격전을 벌였다. 결과는 일본군의 대패였다. 해상권을 거머쥔 뒤 수륙 병진작전을 펼내던 왜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남해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길 자체가 차단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전라도 지역의 육군에게도 상당한 그 심리적인 위협감을 주는 것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명랑해전이 일본군 그 지휘부들에게 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명량에서 대패한 왜군은 내륙에 고립됐던 1차 전쟁 때의 악몽을 떠올리며 분산해 일제히 남하한다. 이때 소소행장은 순천으로 퇴각, 외성을 쌓고 주둔하게 된다. 소소행장은 이곳 순천 외성에서 약 11개월 동안 주둔합니다. 이 정유재란이 지속된 기간이 2년이니까 소소행장은 전쟁 기간의 절반가량을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소소행장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에 주둔했을까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임진왜란기와 정유재란기에 축조됐던 이 외성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남해안을 따라서 일본군이 지은 성이 무려 28개나 됩니다. 이 순천 외성과 같은 일본군의 성이 남해안에 28개나 있었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소소행장뿐 아니라 일본군의 다른 장수들도 전쟁 기간의 절반가량을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노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해안 일대에 축조된 28개의 외성은 지금도 곳곳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 돌들이 이제 쭉 이렇게.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큰 성벽이 나타난다. 외성의 전형적인 특징인 경사진 성벽. 임진왜란 때 축조된 웅천 외성이다. 그렇죠. 잘 다듬어져 있죠. 4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문이 그대로 남아있다. 삼목식 요추라고. 성 내부를 지나면 바닷가 쪽에 또 다른 거대한 성벽이 나타난다. 보시다시피 밑에는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이 능선에 이렇게 저쪽에서 저 끝까지 2km입니다. 2km 거리에 아주 길게 이렇게 돌로서 짜올리고 이 높이도 당시에는 6m 아주 높이 짜올렸어요. 그래서 짜올리고 또 보시다시피 이 돌담 이 두께를 보십시오. 저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3m 한 50입니다. 3m 50으로 아주 두껍게 큰 돌로 가지고 이렇게 웅장하게 아주 이렇게 남해안 일대에 있는 모든 외성들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요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바로 들어왔는 곳이 이 거제 이 가덕도 이 부산에서 웅천 외성에서 보이는 가덕도와 거제도도 모두 외성이 있는 곳이다. 이처럼 외성들은 가시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서로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위치 선정뿐 아니라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은 치밀한 기획의 산물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직접 어떤